오늘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부유해진 마피아 일당을 소개해줄까 합니다. 이들은 범죄 조직을 중재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중재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남들과 경쟁하는 싸움이 아닌 그들만의 리그에서 쌓아올린 업적으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똑똑한 대학 졸업생들이 로스쿨을 가지 않으면 월스트리트로 향합니다. 그렇게 골드만삭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돈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는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계에서는 시장은 아무 원칙도 없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도로 중요해지는 것이 투자의 다각화입니다. 창업자는 회사를 판 돈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므로 그 돈을 대형 은행에 맡기고 은행가들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므로 기관 투자자로 보내고 기관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돈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므로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를 다각화합니다. 기업들은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주가를 올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배당을 하거나 주식을 되삽니다. 이런 순환 고리를 계속해서 되풀이합니다. 이곳에는 명예와 타이틀을 택하지 않고 남과 경쟁하는 싸움이 아닌 새로운 길을 찾아 업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1998년 12월 실리콘밸리에서 페이팔을 창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1999년 처음으로 출시한 것은 초창기 PDA인 팜파일럿입니다. 팜파일럿끼리 서로 돈을 송금하게 해주는 상품이었죠. 하지만 저널리스트들 말고는 이런 상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저널리스트들은 이 상품을 1999년 최악의 비즈니스 아이디어 10선 중 하나로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은 이미 상용화되었기 때문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해 가을이 되자 이메일 결제 상품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웹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손쉽게 돈을 이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고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2000년 닷컴 버블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2000년 3월의 시장 고점은 분명 무모함이 정점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그 시기가 현실을 가장 똑바로 봤던 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먼 미래를 내다보았고 그 미래에 제대로 안착하려면 훌륭한 신기술이 얼마나 필요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군중의 광기에 휩쓸리거나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함을 일깨워졌습니다. 2001년 3월 페이팔은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매출은 해마다 100%씩 증가하는 중이었습니다. 2002년 2월 기업 공개하기로 결정을 내리기까지 한 해 동안 회사의 비즈니스는 급속하게 확장되었습니다. 13달러에 상장되어 6,100만 달러의 기업 상장 공모 금액을 기록하였습니다. 2002년 7월 주당 23달러의 가치로 15억 달러, 한화 1조 5천억 원에 이베이에 인수되었습니다. 그러나 페이팔 창립자들은 이베이의 보다 전통적인 기업 문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4년 만에 처음 50명의 직원 중에 12명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연쇄 창업가와 벤처 자본가 네트워크인 페이팔 마피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페이팔에서 수십억 원을 손에 쥐고 기술 혁신의 중심에서 마피아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자산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피터 틸은 72억 달러, 일론 머스크는 1850억 달러, 리드 호프만은 2.4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케이스 로비스는 14년 기준 10억 달러를 가지고 있었고 맥스 레비치는 14년 기준 3억 달러, 제레미 스토펠맨은 14년 기준 2억 달러, 조드 카림은 14년 기준 1.4억 달러입니다. 실리콘밸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술 혁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인당 특허수, 엔지니어의 비율,
모험 자본 투자 등의 면에서 미국 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하이테크 경제의 성공에 힘입어 매우 부유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페이팔에 머무르는 것보다 어쩌면 더 나은 기회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를 주름잡는 기업들을 만들어내고 각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키워나가는 일을 해냅니다. 바로 창업 유전자를 시장에 선보인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역사적인 기업을 만들어낸 이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71년생 50세로 비즈니스 거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캐나다 퀸즈 대학교를 다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로 편입을 하여 경제학 및 물리학 학사 학위를 받았죠. 온라인 은행 엑스닷컴을 설립했다가 컴피니티와 합병을 하며 페이팔을 만들었습니다. 2002년에는 스페이스 X를 설립했고 2004년에는 테슬라 모터스를 설립하게 되었죠. 피터 틸은 페이팔 마피아 보스라 불렸습니다. 1967년생 53세 독일 출생입니다. 억만장자 기업가와 벤처 자본가죠. 스탠포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동대학 로스쿨을 다녔습니다. 전 미 교육부 장관 연설문 작가이자 크레딧 스위스의 파생상품 거래자였습니다. 98년 페이팔을 공동 설립하고 이베이에 매각될 때까지 CEO로 재직했습니다. 2004년 빅데이터 분석회사인 팔란티어를 설립하여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2004년 8월에는 페이스북 지분 10.2% 50만 달러에 인수하면서 첫 외부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클라리온 캐피탈 대표이사, 파운더스 펀드 파트너, 바라벤터 회장, 미스릴 캐피탈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클라리온 펀드는 자산 1,100만 달러에서 4년 만에 23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를 포함하여 50명이 넘는 미국 정치인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로투원 책을 출간하여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로프 보타입니다. 현재 47세의 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생, 스탠포드 대학교 MBA를 나왔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이 있습니다. 유튜브가 구글에 인수되기 전에 이사로 재직을 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에버노트, 스퀘어, 줌 등의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세콰이어 캐피탈 파트너로도 활동을 하고 있죠. 과거 인스타그램에서도 근무했습니다. 포브스 연간 벤처 캐피탈 전문가 순위 2021년에 9위를 기록했네요. 맥스 레브친입니다. 46세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 샴페인을 졸업했습니다. 레브친은 페이팔에서 캡차로 인간 테스트 기능을 최초로 구현하였습니다. 슬라이드닷컴을 공동 설립했고 옐프의 초기 투자자였다가 2012년에는 최대 주주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옐프를 떠났습니다. 영화 땡큐 폴 스모킹도 제작하였습니다. 박스오피스에서 2,4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네요. 데이비드 올리버 섹스입니다. 49세이고 스탠포드 대학교, 시카고 대학교 법학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기업가이자 인터넷 기술 회사의 투자자이며 정치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2017년 후반에 공동 설립한 벤처 캐피탈 펀드인 크라프트 벤처스의 일반 파트너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 파트너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파트너가 있는데요. 유한책임 파트너입니다. 이는 순수하게 투자만 하고 수익을 받아가는 사람을 말하죠. 데이비드 섹스는 엔젤 투자로 페이스북, 우버, 스페이스X,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에어비앤비 그리고 허츠가 포함이 됩니다. 리드 호프만입니다. 53세 스탠퍼드 대학교를 나오고 옥스퍼드의 울프슨 대학교에서 연구 석사를 마쳤습니다. 기업가, 벤처 자본가, 그리고 작가입니다. 링크드인 공동 창업자이자 회장이었습니다. 내가 스탠포드를 졸업했을 때 내 계획은 교수와 대중 지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이 50에서 60명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쓴다는 것을 깨달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호프만은 비즈니스 및 기업가 정신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벤처 캐피탈 회사인
그레이락 파트너스의 파트너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첸입니다. 42세, 일리노이즈 어바나 샴페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만계 미국인입니다. 첸은 2005년 유튜브 공동 설립자입니다. 2006년 무려 16억 5천만 달러의 구글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는 2011년 아시안 사이언티스트 매거진에서 주목해야 할 15명의 아시아 과학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체드 헐리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출생 44세입니다. 헐리는 2005년 조드 카린과 함께 유튜브를 설립했죠. 유튜브를 공동 설립하기 전에 원래 페이팔 로고를 디자인하는 것과 관련된 이베이의 페이팔 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유튜브 고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로 유튜브의 태그 지정 및 동영상 공유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또한 2013년에 믹스비츠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조드 카림입니다. 41세, 미국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자 인터넷 기업가입니다. 그는 유튜브를 창립하고 사이트에 동영상을 처음으로 업로드한 사람입니다. 2005년 4월 23일에 업로드된 Me at the Zoo라는 제목의 이 첫 비디오는 2021년 8월 10일 현재 1억 7,500만 번 조회되었습니다. 카림은 회사에서의 역할이 작았고 구글 인수 시에 13만 7,443주를 받았습니다. 당시 구글 종가 기준으로 약 6,40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Y벤처스라는 벤처 펀드를 시작했습니다. 카림은 2009년 4월에 에어비앤비의 초기 시드 라운드의 첫 번째 투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Y벤처스는 또한 팔란티어, 레딧, 그리고 이벤트 브리트에 투자를 했습니다. 화면의 그림에서 우리는 시간 경과에 따른 마피아의 투자 수를 볼 수 있습니다. 페이팔 마피아 그룹은 2000년대 중반에 연간 10에서 40건의 투자를 하던 중 투자 활동을 크게 늘렸습니다. 2010년에는 다시 100건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2010년부터 연간 약 70에서 130건의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 페이팔 마피아의 투자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입니다. 2012년 항공사들이 승객 1인당 벌어들이는 수익은 겨우 37센트에 불과했습니다. 항공사들은 2012년 1,60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구글은 500억 달러를 벌어들였지만 매출의 21%가 이익이었습니다. 이익률은 항공사들보다 100배나 높은 수익을 낸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잘 벌어들이다 보니 구글의 현재 가치는 미국의 모든 항공사의 가치를 합한 것보다 3배나 커졌습니다. 항공사들은 서로 경쟁하지만 구글은 경쟁자가 없습니다. 이런 차이를 경제학자들은 간단한 모형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바로 완전 경쟁, 퍼펙트 컴피티션과 독점, 모노폴리입니다. 치열한 경쟁은 곧 이윤이 제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1912년 처음 남극에 도달한 탐험가 로얄 아문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제자리에 갖춰놓은 사람에게 승리가 찾아온다.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특징은 네트워크입니다. 마피아 회원들 간의 유대의 강도. 특히 한 회사가 한 마피아 회원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회사가 다른 마피아 회원으로부터 또 투자를 받았습니다. 피터 틸이 투자하는 회사의 31%가 다른 마피아 회원으로부터 최소 한 번 이상의 투자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수치는 키스 라보이스의 경우 47%, 호프만의 경우 16%, 맥스 레부친의 경우 41%, 데이비드 섹스의 경우 46%입니다. 이미지의 네트워크 그래프에서 마피아 회원 사이의 선 굵기는 두 회원이 모두 투자한 회사의 수를 나타냅니다. 데이터 세트 646개 회사 중 103개, 16%가 여러 마피아 회원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애자일 방식입니다. 페이팔 문화의 원조는 재빨리 움직여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린다 라는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민합니다. 방향을 잘 잡고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애자일 방식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이 기민함이 빛을 발하는 것은 실험 정신과 실패를 포용하는 문화가 뒷받침되기 때문이죠.
또 이들은 열린 사고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공유하는 토론 문화를 자랑합니다. 전통적 기업과 가장 다른 부분은 유연하게 사내외에서 네트워킹을 통해 일한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킹이 잘 되는 개인과 조직은 성과도 좋고 심리적 성공 만족도가 높습니다. 외부 인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겠지만 바로 그룹 내부에 두기보다는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페이팔 마피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클라우즈 슈밥 경제포럼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연결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흐름이 우리의 모든 시스템을 바꿀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결국 변화의 파도를 잘 탄다면 상상도 못했던 혁신적인 방법으로 열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이팔 마피아의 조직은 창업 생활에 대한 애정을 가진 재능 있는 엔지니어 및 기업가들,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경영자, 그리고 재무가들입니다. 이들은 실리콘밸리에서 혁신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